내 부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김도기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15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영웅의 죽음이 비겁한 도망자의 죽음으로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선아 상사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홀로 남았던 겁니다. 15화에서 김도기가 새 둥지 속에서 발견한 바디캠, 그 영상 속에서 유선아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증거를 남긴 겁니다. 김도기가 그 영상을 보며 흘린 눈물.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고 죄책감이었고 각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15화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김도기는 박재현 상사로부터 유선아의 죽음을 전해 듣고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했죠. 군에 복귀하겠다고. 무지개 운수에게도 알리지 않고 택시와 휴대폰까지 버리고 사라졌어요. 멸종위기종 검독수리 조사라는 명목으로 3주간 군에 파견된 김도기는 박재원과 함께 유선아가 복무했던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죠. 군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선아 병장, 훈련 중 무단 이탈 후 무기 트럭을 탈취해 북으로 도주하다 폭발사고로 사망. 사후 3계급 강등 및 불명예 전역. 근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파견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전략 무기를 탈취하고 북측과 접촉한다? 김도기 본인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707 특수임무단 대위 출신인 김도기가 불가능하다는데 갓 파견된 상사가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3계급 강등, 하사에서 병장으로.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의지죠. 죽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거예요. 셋째, B-24구역. 김도기가 유선아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했더니 그곳에서 포탄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계획된 제거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도기는 그곳에서 수상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군복, 옮겨진 물건들의 흔적.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조작입니다. 유선아가 북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바디캠 영상이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유선아와 그녀의 부대원들은 작전 중에 뭔가를 목격했어요. 아마도 군 내부의 불법 무기 거래 현장이었을 겁니다. 북한 군복이 있었다는 건 북측과의 밀거래 가능성을 시사하죠. 유선아는 이걸 보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윗선은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유선아를 압박하고 간등시켰죠. 그래도 입을 다물지 않으니까 아예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포격 훈련이라는 완벽한 명분 아래 그날 유선아는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켰어요. 원래 내려오려던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누가 막았겠어요?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유선아는 다른 길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빌런들은 이걸 이용했어요. 유선아가 북으로 도주한다. 무기를 탈취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한 거죠. 하지만 유선아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리고 김도기 대위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으며 서쪽 정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새둥지를 찾아 그 밑에 보관하라. 과거 김도기가 유선아에게 알려준 비상 연락 방법이었습니다. 유선아는 그걸 기억했고 마지막 순간에 바디캠을 그곳에 숨겼어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동료들은 살리고 증거는 남기고 그렇게 홀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도망자라는 누명을 쓰고 3계급이나 강등당했어요. 이게 바로 군대라는 조직의 민낯입니다. 15화에서 무지개 우수팀도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김도기와 연락이 끊긴 지 2주 후 고은이 버려진 택시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했죠. CCTV를 분석한 결과 김도기가 스스로 휴대폰을 버리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떠난 거였죠. 도기가 마지막으로 찾은 납골당을 근거로 유선아 병장의 죽음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유선아에 대해 조사하면서 3계급 강등이라는 과도한 징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장성철 대표가 말했죠. 이건 뭔가 숨기려는 거라고. 김도기로부터 삐삐 신호를 받은 무지개 운수팀은 군부대 잠입작전을 실행합니다. 박진원이 재입대 형식으로 먼저 들어가고 장성철은 장성으로 위장해서 진입했어요. 고은과 최경구도 뒤따라 들어갔지만 곧 정체가 발각되며 위기에 처하죠. 바로 그 순간 군용 차량을 몰고 나타난 김도기. 다들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팀원들을 구해냈습니다. 드디어 재회한 무지개 운수.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16화 최종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일단 빌런 라인업을 정리해볼게요. 김태현 대령, 15화에서 김도기가
유서나 기록을 조사하는 걸 들킨 상대죠. 이 사람이 직접적인 실행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서나 제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인물. 이형인 중위. 고은이 감찰관으로 위장에 들어갔을 때 음흉한 표정으로 스킨십을 시도한 인물이에요. 이건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성추행 가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 오원상 장군. 15화에서 김태현 대령이 장군을 만나러 간다는 대사가 나왔죠. 아직 화면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배우 김종수 씨가 연기하시는데 중장급 이상의 고위 장성일 거예요. 오원상이 저지른 범죄가 뭘까요? 불법 무기 거래. 아마도 북측과의 밀거래일 겁니다. 군 장성이 적국과 무기를 사고 판다? 이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죠. 내란에 가까운 행위예요. 그걸 유선아가 우연히 목격했고 오원상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유선아를 제거한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쯤이야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검독수리. 김도기가 군에 파견된 명목이 멸종위기종 검독수리 둥지 조사였죠. 이게 단순한 설정일까요? 모검택시는 항상 은유를 사용해왔어요. 검독수리는 한반도에서 거의 멸종 직전인 맹금류입니다. 실제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드라마에서 이걸 소재로 쓴 건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첫째, 유선아의 상징. 멸종위기종처럼 사라질 뻔한 진실. 하지만 김도기가 그걸 찾아낸 거죠. 둘째, 계엄 저격? 방송 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검독수리가 특정 정치적 상황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모범택시 시리즈는 현실의 사건들을 모티브로 많이 사용해왔거든요. 셋째, 군의 본질. 검독수리는 맹금류예요. 강하고 용맹한 새. 군인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지키는 강한 존재. 하지만 그 안에 썩은 권력이 있으면 멸종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진짜 군인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든 의미심장하죠. 자, 이제 16화 최종회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예상해 볼게요. 김도기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유선아의 바디캠. 여기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무기거래 현장, 은폐 시도, 그리고 유선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상대는 장군이에요. 군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죠. 그래서 무지개 운수의 협공이 필요한 겁니다. 내부에서는 김도기가 군인 신분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요. 군 감찰과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하는 거죠. 바디캠 증거를 바탕으로 김태현 대령을 압박하고 이영인 중위를 신문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무지개 운수가 언론 플레이를 준비해요. 고은의 해킹 실력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장성철의 인맥으로 언론을 움직이는 거죠.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들면 오원상도 버틸 수 없어요.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김도기가 오원상과 마주하는 장면. 장군은 처음엔 여유롭겠죠. 증거가 뭐가 있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을 거예요. 그때 김도기가 바디캠을 꺼내놓습니다. 유선아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무기거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에 오원상의 표정이 굳어지겠죠.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할 거예요. 이건 조작이다. 믿을 수 없다. 군사 기밀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순간 외부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언론에 유선아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거예요. 무지개 운수가 준비한 카드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군도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어요. 국방부 차원에서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고 오원상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김도기가 오원상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선아 상사는 내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영웅을 비겁한 도망자로 만들었죠. 이제 당신이 비겁한 범죄자가 될 차례입니다. 계급장이 떨어지는 소리,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 그리고 유선아의 계급이 복원되고 불명예의 전역이 취소되는 서류. 이게 진짜 사이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의뢰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범택시는 항상 피해자의 의뢰로 시작했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전화를 걸고 김도기가 출동하는 방식.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유선아는 이미 죽었어요. 의뢰할 수 없죠. 박재원이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공식 의뢰인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김도기 개인의 복수입니다. 무지개 운수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인 복수. 그래서 택시를 버리고 군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김도기에게 유선아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잃고 군을 떠날 때 기다리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유선아였어요. 김도기의 암울한 시기에 희망이 되어준 존재였죠.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누명까지 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의뢰를 받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참교육은 더 처절할 겁니다. 더 완벽할 거고요. 김도기가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정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련 없이 전역할 수 있을 만큼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무지개 운수팀의 행동이에요. 김도기는 혼자 가려고 했어요.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팀원들은 그냥 두지 않았죠. 직접 군부대까지 쫓아가서 독일을 찾아냈어요. 이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혼자 짊어지려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것. 15화 마지막에 김도기가 팀원들을 구하며 다들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싸울 수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담긴 말이었죠. 16화에서는 이 팀워크가 빛을 발할 겁니다. 김도기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무지개 운수 전체가 함께해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유선아의 묘 앞에선 김도기. 이제 명예가 회복된 영웅의 묘지. 김도기가 경례를 올리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유선아 상사, 이제 편히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무지개 운수 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가는 김도기. 군복이 아니라 택시 기사복을 입은 모습으로 이제 진짜 김도기로 돌아온 거죠.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시즌3의 대단원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시즌4에 대한 떡밥도 있겠죠. 마지막에 또 다른 의뢰인이 무지개 운수에 전화를 거는 장면이라든지 새로운 악의 조직에 대한 암시라든지 모범 택시는 끝날 수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정의도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16화 최종회에서 어떤 결말을 보고 싶으세요? 오원상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김도기가 유선아에게 어떤 말을 전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토요일 밤 9시 50분 모범택시3 최종회. 절대 놓칠 수 없는 대단원의 막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우리 함께 지켜봐요. 그리고 시즌4도 기대해봅시다. 모범택시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이 채널에서는 16화 방영 후 최종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3 전체를 돌아보고 빌런 랭킹도 매기고 시즌4 예상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마지막 회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바람도 남겨주시고요. 토요일 밤 대위 김도기와 함께 마지막 정의를 세우러 갑니다. 영웅의 명예를 되찾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